자, 팔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수어지교, 물수자, 물고기어자, 어주사지자, 사귈교자입니다. 자, 거기 세 번째 어주사지자는 앞에 말이 뒤에 말을 꾸며주게 한다겠습니다. 해석은 그래서 수, 물과 물고기의 사귐. 자, 이것은 지난번 우정을 다룰 때 한번 했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은 한나라 말기 유비와 관우와 장비가 복숭아밭에서 모여 의형제를 맺죠. 그걸 도원결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셋은 사이좋게 지냅니다. 유비를 갖다가 황제로 추대해서 촉한의 황제가 되죠. 자, 셋이 사이좋게 지냈었는데 나중이 되니까 황제가 변심합니다. 관우와 장비엔 관심이 없고 젊은 제갈량에게 빠져서 제갈량의 집에 3번이나 찾아갑니다. 그걸 삼고초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갈량을 모셔와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관우와 장비는 불만을 표합니다. 그때 유비가 말하길 나라가 작을 때는 우리 3사람만의 힘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나라가 커져서 힘이 아닌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없는 지혜를 저 젊은 제갈량은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제갈량이 온 것은 목마른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같다. 여기서 수어지교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제갈량이 온 것은 목마른 물고기가 수어할 때 옵니다. 물을 만난 것과 같다. 수입니다. 수어지교요. 자, 우리에게 없는 지혜를 저 젊은 제갈량은 가지고 있으니 있다. 제갈량은 나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나는 그를 스승으로 삼을 것이다. 너희들도 불평만 하지 말고 제갈량을 스승으로 받들기 바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뒤로 관우와 장비도 제갈량을 스승처럼 받들었고 제갈량은 자기를 알아준 유비를 위해 대를 이어 충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게 물과 물고기 사귐에서 의미는 1번 아주 친밀하여 떨어질 수 없는 사이를 뜻하고 범위를 좁힌다면은 임금과 신하 사이 아름다운 우정을 수어지교라고 합니다. 여기서 유비를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고기겠죠. 제갈량이 상징하는 것은 물. 자, 언중유골 말씀 언자 가운데 중자 있을 유자 뼈골자 해석하면은 언중 말 속에 유골 골 뼈가 있다. 말 속에 뼈가 있다. 해석이죠. 자, 아래의 만화를 여러분들이 읽어봐요. 만화. 자, 다 보았나요? 두 번째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정말 의학은 힘은 놀랍다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 너 성형수술했지? 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너 성형수술했지? 라고 말하는 것보다 정말 의학은 힘은 놀랍다니까? 라고 돌려서 말하여 수술하여 예뻐졌다고 상대방을 추켜 세우면서도 수술한 상대방의 행동을 기분 나쁘지 않게 지적하는 듯한 표현 방법이지요. 대단한 말의 기술입니다. 자, 의미는 그래서 예사로운 말 가운데 단단한 뜻이 들어있다는 말, 상대방의 허물이나 과실을 명백하게 지적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살짝 돌려서 말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명백하게 지적할 때보다 효과가 훨씬 크지요. 자, 언중유골이었습니다. 조족지혈 세조자 발족자 어주사지자 피열자 역시 어주사지자는 앞에 말이 뒤에 말을 꾸며주게 합니다. 조족 세 발의 피 해석입니다. 세 발의 피. 자, 거기 그림 봐요.
사람 손에 앉은 조그만 새. 이 작은 새의 몸속에 있는 피의 양을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아주 조금일 겁니다. 이 작은 새의 작은 다리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나온다면 그 피의 양은 또 얼마나 적을까요? 그래서 조족지혈은 어떤 것의 양이 아주 적을 때 무시해도 될 정도의 작은 영향력을 우리는 한자로는 조족지혈, 우리 속담으로는 세 발의 피라고 표현합니다. 세 발의 피. 해석과 의미가 같아요. 세 발의 피라고 해석되며 극히 적은 분량을 비유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쓰고 있을 겁니다. 중마고우. 이 말도 전에 우정을 다룰 때 한번 봤던 성어입니다. 대나무 죽자, 말 맞자, 옛꽃자, 버두자 해석하면은 중마, 대나무 말을 타고 놀던 고우, 옛 친구. 자, 말 탄 사람이 지나갑니다. 얼마나 말을 타고 싶을까요? 그러나 말을 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뒷곁에 가서 대나무를 뚝 잘라다가 친구들과 함께 다리 밑에다 대나무를 끼고 이리야 하고 말 타는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의 뜻은 뭐라겠죠? 의미. 어렸을 때부터 친한 벗, 간단하게 줄이면은 소꿉친구를 뜻한다고 했었지요. 문일지십. 들을 문자입니다. 바깥에 문자에 발음이 들어있고 안에 귀자에 뜻이 들어있습니다. 귀로 듣는다는 뜻이죠. 한일자, 알지자, 열십자. 문일입니다. 한 가지를 듣고, 문일, 한 가지를 듣고 10가지를 안다. 하나 듣고서 10가지를 추측해서 안돼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예, 천재라고 하죠. 천재.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로 머리가 좋습니까? 자, 밑에 써놨죠? 문십지버, 문십. 10개 들으면 몇 개나 여러분들은 기억합니까? 10개 들으면 몇 개 기억합니까? 수업 시간에, 1시간에 10가지를 배웠다. 몇 가지 기억하지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 10개 들으면 3개, 4개는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밤을 새워가며 여러 번 복습하면 10개 중에서 7, 8개 정도는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험이 끝나면 왕창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이제는 10개 들으면은 2, 3개밖에 기억을 못해요, 요즘은. 아니, 어떤 것은 하루만 지나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술을 많이 먹어서 머리가 뇌가 좀 녹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 가장 기억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사람 이름이에요. 언제부턴가 수십 년 보았던 사람 이름도 순간순간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아요. 이제 처음 수업 시간에 만나긴 시작할 텐데 여러분들을 걱정입니다. 대천여상 2학년 학생들이 이름을 몇 명이나 외울 수 있을지. 대략 제가 30년 정도 수업했는데 대략 따져봤더니 제가 수업에 들어갔던 학생 수가 한 10,000명은 되는 것 같아요. 10,000명. 국어, 수학, 영어 같은 경우 선생님들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한 반에 여러 시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한문은 중요도가 낮기 때문에 몇 시간 안 들어가면서 여러 반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대충 따져봤더니 제가 수업했던 학생들이 10,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담임을 맡은 학생들은 대략 한 700명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때 전화가 옵니다. 저 누구예요? 하고 기억 못할 때가 많습니다. 몇 년도 졸업생 누구예요? 하면은 좀 더 기억이 선명해지지요. 특히 여학생의 이름은 해마다 똑같은 경우가 많아요.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남학생 이름보다는 여학생 이름이 더 외우기 힘든 것 같더라고요. 자, 문일지십입니다.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
이 정도는 안 되더라도 열을 들으면 두세 개 뺏기 모를 때 좀 더 복습해서 노력해서 좀 더 많이 알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